나는 UN 글로벌 컴팩트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은경이라고 해. 영어 이름은 20년 동안 에바를 썼기 때문에 에바라고 오늘 나를 불러주면 될 것 같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좀 더 확장하고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ESG라는 이슈, 소셜, 인권 이슈 이런 쪽을 오랫동안 또 연구하고 기업들에게 자문해 오고 있어. UN 글로벌 컴팩트는 2000년에 UN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만든 조직인데, UN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 개발, 의제, 환경, 평화, 인권 이런 정말 많은 지구촌의 아젠다를 다루는데, 세상이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하려면 기업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몇십 년 동안 계속 인식하게 된 거지. 그래서 UN 차원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고, 2000년에 뉴욕에서 UN 글로벌 컴팩이 생겼어. 그리고 내년이면 25년째 글로벌 컴팩이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고, UN 글로벌 컴팩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가장 큰 기구이자 이니셔티브이자 ESG라는 키워드를 만든 조직이야. 나는 UN 글로벌 컴팩트 우리 한국 네트워크의 초창기 멤버로 조인을 해서 시작을 했어. 그때가 2007년에 우리가 만들어졌고 2008년부터 일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홍보 기획 업무로 시작했고 중간에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몇 년 동안에 또 연구 업무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가 한 10몇 년 전부터는 이 전반적인 한국 네트워크 실무 총괄을 맡고 있어. 그래서 ESG, 기업 지속 가능성, SDG 전반의 프로젝트, 연구, 회원사들과의 협력, 전반적으로 다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게 우리 그 글로벌 컴팩 뉴욕에서 우리가 서밋을 할 때 찍은 사진인데,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존 러기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6년 동안 UN 특별 대표로 임명돼서 UN 기업가 인권 이행 지침이라는 걸 집대성하신 분이야. 그 지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지금 ESG 업계에서 여러 규제화되는 흐름, 법제화되는 흐름의 어떤 베이스 원칙이거든, 이게. 이제 이분하고 뉴욕 갔을 때 만나서 찍은 사진이고, 개인적으로 ESG 업무 중에서도 기업가 인권 업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지향점을 만들어주시고, 또 약간 북극성 같은 존재 있잖아. 이분이 해오셨던 그 일들을 쫓아서 나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이 나한테 되게 중요해서 카톡 푸사로도 해놓고, 왜냐하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분을 기리며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사실은 나는 기업에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기업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어. 처음에는 기자 준비를 했거든. 석사도 언론 홍보 저널리즘 쪽으로 하면서 언론사 시험 준비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공익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 그때 마침 글로벌 컴팩 한국에서 이제 런칭을 하려고 준비하는 초창기 단계여서 그때 인턴십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또 운 좋게도 또 인턴십에 합격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굉장히 나한테 좀 새롭고 매력적인 분야였던 것 같아.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나한테 되게 신선했고,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영역에서 UN이 원칙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 되게 매력적이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사실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봉사활동인데, 내가 21살 때 그 아프리카 케냐로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상당히 틀에 갇혀진 생활을 하잖아. 중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20대까지는 사실은 부모님 키워주고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거나 주체적인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사는 삶은 아니잖아. 대학에 오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자기 주도적인 의사결정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처음으로 굉장히 큰 결정이었어요. 아프리카에 한 달이나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거를 몇 달 동안 알바를 해가지고 그 비용을 마련해서 내가 한 달 동안 간 거였거든. 와, 지구 반대편에 이런 현실이 있구나. 이런 걸 처음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됐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현실을 바꾸는 데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된 첫 계기였던 것 같아.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우리가 유일한 한반도의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통일된 한국에 대한 것도 관심 되게 많았어서 그 탈북 청소년 봉사활동도 꽤 오랫동안 했었거든. 거기에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또 우리랑 생김새가 같은 친구들이 전혀 너무나 다른 삶으로 어렵게 살아온 걸 많이 보면서 또 나중에 나보다 너희가 더 그 통일된 한국에서 살 가능성이 높잖아. 나도 뭐 그런 세상에 온다면 또 기대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 이제 20대를 돌아보면 20대 내내 나는 굉장히 동아리든 대외 활동이든 또 봉사활동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때 만난 친구들 또 선후배 동료들이 아직도 지금 업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20대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되게 돌아보면 그 청년 시절의 활동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 같아. 그런 활동들을 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응원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 모 대학교에서 하는 1년짜리 프로그램에 한 달 정도 미국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UN도 가고, 뭐 IMF도 가고. 또 그때 처음 갔던 여러 대기업들이 있었거든.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런 사회공헌, 사회 책임에 대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직 한국에 내가 하는 일들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제 그런 미국의 기업들을 탐방하면서 그런 걸 봤는데 내가 너무 신기한 거야. 기업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기업이 어떻게 이런 마치 NGO나 정부가 하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때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는 단어,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개인적으로도 그때 이제 석사 과정에 있었는데 여러 국제기구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미국의 선진화된 제도 이런 것도 사실 많이 보면서 좀 많이 배움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지속 가능성 이슈 이런 걸 다루는 업계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던 건 아니어서 나는 기자를 2년 넘게 준비했는데 되게 간절했고 그랬는데 안 됐잖아. 내가 이걸 딱 목표로 해서 그걸 너무 간절하게 원하면 또 안 되기도 하더라고. 20대 중반에 좌절도 많이 하고 지나보면 나는 꼭 내가 꿈꾸거나 계획했던 게 좌절되더라도 또 새로운 기회를 계속 두드리고 살피다 보면 또 새로운 문이 열리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고 더 좋은 성장의 기회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 관심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고 싶은 영역 언저리에서 계속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 우리 때만 해도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가 않았거든. 지금은 인턴십 기회나 이런 게 되게 많잖아. 인턴십을 되게 많이 다들 하고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다 어렵고 좌절도 많이 되고 또 다른 종류의 고민이 생기지만 20대에는 조금 더 다양한 경험에 나를 노출하고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좀 더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 기업하고 인권노동환경 반부패 이런 아젠다가 사실 잘 안 붙을 것 같지만 민간과 공공을 다 아우르면서 기업으로 하여금 이런 가치를 기업의 비즈니스에 연결하고 통합시켜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나한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또 유엔의 이니셔티브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공신력 있고 또 파급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매일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ESG 각각의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다루거든. 나는 실무 총괄을 맡고 있어서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리뷰해주고 또 의사결정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내가 외부에서 또 활동을 하는 게 많이 있어. 기업 자문이라든지 프로젝트 심사를 한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도 꽤 많이 하는 편이라서 1년 내내 바쁜 편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되게 폭넓게 하고 있긴 해.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장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한 8년, 9년 가까이 했던 프로젝트가 있어. 세계은행에서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윤리경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거의 1년 반 정도 굉장히 오랜 준비를 통해서 펀드를 받아서 거의 8, 9년 이상 그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쏟고 또 나름대로는 기업 윤리 분야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 한국 사회 그때 정말 많은 기관들하고 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항공회사나 지자체 또 기업들 대사관 뭐 폭넓게 많이 했었고 또 기업들한테 주는 가이던스 같은 연구조사 업무도 굉장히 많이 했고 기업 리더십들 참여도 많이 시켜서 그 프로젝트가 활성화가 됐어요.
있었고, 그래서 내가 재작년에 스위스에서 하는 반부패 글로벌 어워드가 있는데 상도 받았어. 프로젝트 리더로서 보람되고 되게 성과가 좋은 오랜 프로젝트여서 기억에 남아. 사실 나는 이렇게 내가 일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 지금도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놀라. 내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계속하게 살게 될 줄 몰랐어.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 일이라는 건 항상 좀 고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배운 거, 내 경험으로 어떤 사회나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어서 매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면서 좋은 점과 또 보람된 것과 그런 거를 많이 떠올리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것 같고,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국내 기업이나 여러 기관들하고도 많이 하지만 일의 본질은 다 비슷한 것 같아.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고 나도 그런 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나이가 들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된 SDG는 5번, 젠더 이퀄리티. 어릴 때는 오히려 성평등이라든지 젠더 이슈에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왜냐면 항상 여성이 많은 그룹에서 난 살아왔거든. 여중여고 여대 30 중후반 넘어가면서부터 나도 어떤 자리에 가면 그 한국 사회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도 거의 남성이 많아. 그래서 여자들이 다 어디 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특히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성 임원 비율 같은 걸 계속 많이 보고 기업 내 성평등과 젠더 다이버시티 이슈를 지난 몇 년간 계속 다뤄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조금 뒤처져 있거든. 뭐 예를 들면 기업의 고위직 임원 비율이 OECD 평균이 한 30% 정도 되는데 우리는 10%. 젠더 다이버시티, 뭐 그거는 뭐 남녀뿐만 아니라 여러 성소수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기업 안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든 게 나한테 되게 또 중요한 관심사가 돼서 지난 몇 년간 또 이런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유엔에서는 어떤 조직의 다이버시티의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30%로 보고 있거든. 크리티컬 매스라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도달해야 되는 지점.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자선 2조 이상 기업의 이사회 안에 특정 성으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거든. 다이버시티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를 주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워크숍도 하기도 하고 같이 목표 수립도 해보고 우리의 성평등 정책 수준이나 회사 수준 같은 것들 같이 진단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 6개월 정도 활동들을 하고 있어. 사실은 임원이나 고위직의 여성 그 밑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이 잘 구축돼 있어야 되잖아. 외부에서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 밑에서 승진을 하려면 밑에도 여자들이 있어야 여자들이 또 승진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갑작스럽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할지를 같이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그런 거를 실무자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구조 같은 걸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 굉장히 다양한데 환경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절대적인 관심사가 온실가스 감축, 그건 국가적 관심사기도 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를 이제는 증명을 해야지만 또 비즈니스가 되는 환경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탄소 감축이나 또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 기업들이 정부 정책이나 방향성 같은 거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배우고 변화될 수 있도록 생태계도 만들고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목표 수립을 다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소셜 쪽에서도 최근에는 기업과 관련된 인권 이슈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부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 유럽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라든지 인권 이슈를 관리해야 되는 고용 프로젝트도 있고 또 거버넌스 쪽에서도 기업 윤리라든지 반부패 투명성, 공시 이런 부분들도 기업들 관심사가 커가지고 세미나나 교육이나 또 가이던스 같은 것도 계속 많이 마련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는 중간 관리자라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면서 조직도 성장을 해야 되는 미션이 나에게 있어. 좋은 선후배 동료들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로 좋은 팀워크를 만들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를 거의 1년 내내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세대 차도 있고 예전보다 훨씬 더 일에 대한 생각이나 보상이라든지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또 많이 달라져서 어떻게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고 우리도 지속 가능하게 조직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내가 만나는 많은 기업들, 이해관계자들하고 좋은 파트너가 되려고 늘 노력하는 것 같아. 좋은 파트너라 함은 일을 잘하고 또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서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하려고 나의 생활이나 기분도 관리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을 평생 찾아 헤매 다니는 것 같아.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거절하는 법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지금도 많은 일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를 잘 구분을 하고 지금은 할 수 없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지만 고비를 넘겼을 때 또 성장하리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힘이 들어도 좀 도전하려고 하고 그런 거를 좀 잘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체력적으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체력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고 스트레스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술도 한잔하고 뭐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지. 원래 미래를 잘 예측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 SDG 5번뿐만 아니라 SDG 전반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 국제사회 변화가 빠르고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잖아요. 사실은 이 ESG 업계 분들은 굉장히 염려도 많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전쟁도 계속 있고 국가 간의 갈등도 깊고 또 기업들도 사실 생존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실 난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어 온 것처럼 남은 2030년까지도 이런 일들을 하는 또 많은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래도 SDG에서 좀 더 진전된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그냥 그걸 소망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 사실은 나는 기업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 리더십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어. 실무진도 굉장히 많이 만나지만 그래서 2030년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게 될 타이밍일 것 같아. 지금 10년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런 리더십들 혹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업무를 하는 분들이 계속 자기 일의 자긍심과 또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나는 그걸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계속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국회나 정부하고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ESG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더 본격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또 정책을 마련하는 부분에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너무 방대한 질문인데 사실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있잖아. 너희같이 소비자로서 혹은 주주로서 투자자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언론사 종사자로서 여러 정말 사회 구성원들이 있는데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ESG 경영을 잘 하려면 기업 단독으로는 사실 할 수 없고 SDG 달성을 위해서 마찬가지인 것처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젠다를 마음에 품고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이 일을 할 때 그런 관점을 통해서 계속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도 그렇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거를 더 많이 생각하다 보면 더 나은 결과가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해. 근데 난 사실은 뭐 ESG든 국제개발이든 상관없이 일의 본질은 똑같다.
항상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비슷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ESG나 지속가능성 분야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막 더 많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또 일자리를 많이 찾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런 가치에 좀 동참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고 그런 거에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이런 일들에 함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의 발전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과정에 있는 것 자체를 계속 즐기면서 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계속 올 수 있다. 지금은 나는 뭔가 안 되고 있고 실패해서 불만족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불만족스럽거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다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좀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모든 활동과 삶의 여정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기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고 또 발판이기 때문에 지금을 계속 좀 즐기려고 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이렇게 싱그러운 너희들과 함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 앞으로도 너희의 활동을 열심히 응원할게. 지금까지 나는 지발하는 이은경이었고 그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지발!